내가 처음 그 냄새를 맡았던 날은 비가 오던 새벽이었다. 그 냄새는 단순히 탄 냄새가 아니었다. 젖은 나무가 오래 타들어갈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했고, 오래된 고무장갑 안쪽에 배어있는 눅눅한 땀 냄새 같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누군가의 숨을 가까이서 들은 기분이 들었다. 바로 귓가에서. 하! 짧고 얕은 숨.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화장장 복도는 새벽 특유의 정적에 잠겨 있었고 천장 형광등은 오래된 병원처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광주 북구 외곽에 있는 작은 화장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내 이름은 김태준. 32이었다. 원래는 자동차 정비 일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병원비가 필요했고 내가 다니던 공장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았다. 돈이 급했다.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화장장 야간 관리 직원 모집 공고를 봤을 때도 솔직히 망설였다. 어릴 때부터 겁이 많은 편이었다. 특히 죽음에 관련된 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야간 수당까지 붙는다는 말을 듣고 결국 지원했다. 면접 보러 갔던 날 관리소장이 내 이력서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여기 오래 못 버티는 사람 많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힘든 일은 익숙합니다. 그러자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거랑은 달라. 그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화장장은 낮에는 조용했다. 문제는 새벽이었다. 새벽 2시만 넘어가면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시작됐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빈 복도에서 누군가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들리거나 분명 꺼놨던 방송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러나오는 정도였다. 칙! 그런 소리는 오래된 건물에선 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직원들 반응이었다. 다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했다. 한 번은 내가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다가 물었다. 아까 누가 지나갔어요? 그러자 같이 근무하던 박 반장이 컵라면 뚜껑도 안 연 채 나를 봤다. 뭘? 복도에서 발소리 났잖아요. 잠깐 정적이 흘렀다. 형광등이 지직거렸다. 박 반장은 대답 대신 담배를 입에 물었다. 태준 씨. 예? 새벽 2시 넘으면 괜히 돌아다니지 마. 그 말만 했다. 나는 괜히 웃었다. 무슨 무서운 얘기 하시네. 장난 아니야. 그 순간 박 반장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오히려 더 불쾌했다. 그날 이후 나는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특히 3번 화장로 근처가 그랬다. 그곳은 오래된 설비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복도 끝 철문 안쪽에 따로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근처만 가면 공기가 달랐다. 차갑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축축하다고 해야 하나. 여름인데도 피부에 물기 맺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냄새. 그 탄 냄새가 항상 거기서 났다. 어느 날은 야간 점검 때문에 혼자 그쪽으로 갔다. 새벽 3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철문을 밀자 끽 소리가 길게 났다. 안은 어두웠다. 비상등만 붉게 켜져 있었다. 기계는 멈춰 있었는데도 어디선가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점검표를 들고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때였다. 툭! 뭔가 발에 걸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작은 흰 종이였다. 접혀 있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주워 펼쳤다. 거기엔 검은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직원들 장난인가 싶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종이가 축축했다. 마치 젖은 손으로 오래 쥐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뒤돌아 나오려는데 저기요. 분명히 들었다. 여자 목소리였다. 아주 작고 쉰 목소리. 나는 그대로 굳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당연했다. 여긴 출입 제한 구역이었다. 게다가 새벽 3시였다. 나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톡. 그 소리가 너무 일정해서 오히려 기분이 이상했다. 나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3번 화장로 뒤편 세척실이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쪽 불은 꺼져 있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문틈 아래로 검은 물 같은 게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순간 멈췄다. 저게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물이 아니었다. 너무 진했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 목 안쪽에 들러붙는 냄새.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때였다. 철컥. 세척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아주 느린 발걸음. 철벅, 철벅.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분명 안에 누가 있었다. 그런데 근무표상 오늘 야간 인원은 나랑 박 반장 둘뿐이었다. 누구십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 대신 문 안쪽에서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흐, 짧고 쉰 숨 같은 웃음. 나는 그대로 뒤돌아 뛰었다. 복도 끝까지 정신없이 달렸다. 등 뒤에서 계속 철벅거리는 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경비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을 때 박 반장이 놀란 얼굴로 일어났다. 왜 그래?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세척실에 누가 있어요? 박 반장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천천히 입을 닫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다. 3번 쪽?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 사람 얼굴빛이 변했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저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걸. 박 반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고 있었다. 빗물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누군가 손톱으로 긁는 소럼 들렸다. 잠시 후 박 반장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기서 누가 말 걸면 그 사람이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절대 대답하지 마. 박 반장이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솔직히 짜증이 먼저 났다. 무서운 분위기 잡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놀라서 뛰어왔으면 괜찮냐고 먼저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저렇게 의미심장한 말부터 던지니까 괜히 더 신경이 곤두섰다. 아니, 반장님 진짜 누가 있었다니까요? 나는 아직 숨이 제대로 안 돌아온 상태였다. 등 뒤 식은땀이 작업복 안쪽까지 젖어 있었다. 하지만 박 반장은 내 말을 바로 받지 않았다. 컵라면 물도 안 부은 채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한참 동안 형광등 아래 바닥만 보고 있었다. 경비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 바로 귀 옆에서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것처럼. 박 반장이 결국 입을 열었다. 태준 씨, 예, 오늘 들은 건 못 들은 걸로 해. 그게 무슨, 괜히 알려고 하지 말라고.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더 궁금해진다. 게다가 그의 얼굴은 장난치는 사람 표정이 아니었다. 진짜로 겁먹은 얼굴이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화장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 겁먹을 게 뭐가 있나 싶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넘기려 했다. 귀신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박 반장이 바로 나를 봤다.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피곤하고 메마른 눈인데 그 안에 뭔가 오래 눌러둔 공포포 같은 게 있었다. 여긴 원래 그런 데야. 그 말만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근무는 그 이후로도 길게 이어졌지만 나는 더 이상 3번 화장로 쪽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계속 신경이 쓰였다. 특히 주머니 안에 넣어둔 그 종이.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는 괜히 그것을 다시 펼쳐봤다. 볼펜 글씨가 번진 것처럼 흐려져 있었다. 마치 물에 젖었다가 마른 종이처럼. 그런데 이상한 건 종이에서 냄새가 났다는 거다. 아까 그 썩은 냄새. 나는 급하게 종이를 다시 접어넣었다. 그 순간 툭! 경비실 창문에 뭔가 부딪혔다.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다. 박 반장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비 때문인가 싶었는데 또 들렸다. 툭! 툭!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가 손가락 끝으로 유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창문 쪽을 봤다. 바깥은 비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서 있었다. 처음엔 그냥 나무 그림자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분명 사람이었다. 검은 우비 같은 걸 뒤집어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비를 맞고 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저 사람 누구예요? 박 반장이 담배에 불 붙이던 손을 멈췄다. 누구? 밖에. 내가 창문 쪽을 가리키자 박 반장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대로 굳었다. 짧게 욕이 튀어나왔다. 시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블라인드를 내려버렸다. 찰칵.
바깥 풍경이 완전히 가려졌다. 나는 어이없어서 물었다. 왜 그래요? 박 반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경비실 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철컥, 철컥.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나까지 긴장되기 시작했다. 반장님, 못 본 거야. 예, 못 본 걸로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쿵 밖에서 뭔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봤다. 쿵. 이번엔 더 가까웠다. 경비실 벽을 누가 몸으로 들이받는 소리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박 반장은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다. 하지만 손떨림이 더 심해져 있었다. 그리고 쿵. 또 한 번. 이번엔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철커덕. 철커덕. 누가 밖에서 문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모간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다. 누구 아니에요? 쉿. 박 반장이 낮게 말했다. 그 순간 경비실 안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워졌다. 분명 난방은 켜져 있었는데 갑자기 숨 쉴 때마다 입 안쪽이 얼얼할 정도로 냉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들렸다. 문 밖에서. 열어줘. 여자 목소리였다. 쉰 목소리. 아까 세척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나는 온몸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열어줘. 아주 천천히. 문 바로 앞에서 속삭이듯 들렸다. 철커덕. 문고리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숨도 못 쉬고 박 반장을 봤다. 그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쳐다보지 마. 대답하지 마. 반장님 저거. 절대. 순간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키득. 아주 작고 눅눅한 웃음. 그리고 동시에 쿵! 문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문 아래 틈으로 검은 물 같은 게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비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 진했다. 핏물처럼 검붉었다. 냄새가 퍼졌다. 타는 냄새, 썩은 냄새, 그리고 머리카락 젖은 냄새.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런데 박 반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벽장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부적 뭉치였다. 노랗게 바랜 종이들. 그걸 문 아래 틈에 급하게 밀어 넣었다. 그 순간 철커덕거리던 문고리가 멈췄다. 완전히. 정적이 찾았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밖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비 오는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다. 몇 분 동안 누구도 말을 못했다. 그러다가 박 반장이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봤지? 나는 겨우 고개를 끄겼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저게 뭔데요? 그 사람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 예전 화재 사건이 있었어. 순간 경비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흔들렸다. 10년 전쯤 박 반장이 담배 연기를 길게 뱉었다. 새벽 근무하던 여자 직원 하나가 3번 화장로 안에서 죽었어. 나는 소름이 쫙 돋았다. 사고였어요? 모른다더라. 그 사람이 낮게 말했다. 근데 이상했어. 발견됐을 때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거든. 나는 숨을 삼켰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박 반장이 말을 멈췄다. 그 사람 시선이 천천히 문 아래로 향했다. 나도 따라 내려다봤다. 아까 검은 물이 스며들던 자리, 거기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맨발 자국, 작은 여자 발자국이었다. 문 밖에서 안쪽으로 딱 2걸음만. 그 순간 내 뒤에서 찾았다. 여자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그 목소리는 바로 내 뒤에서 들렸다. 숨이 목덜미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찾았다. 나는 비명도 못 질렀다. 몸이 먼저 굳어버렸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 안쪽이 울렸다. 천천히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목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박 반장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오지 마! 동시에 경비실 형광등이 퍽 하고 꺼졌다. 암흑.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 내 오른쪽 어깨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냄새, 타는 냄새, 그리고 피부 썩는 냄새 같은 게 동시에 올라왔다. 숨소리도 들렸다. 하, 아주 느리고 얕은 숨.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내 귀 바로 옆에서 젖은 머리카락이 스치는 감각. 그리고 아주 천천히 뭔가가 내 작업복 소매를 잡아당겼다. 툭. 손끝이었다. 차갑고 물기 어린 손끝. 그 순간 박 반장이 욕을 내뱉으며 뭔가를 던졌다. 착! 종이 흩날리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경비실 안이 환하게 번쩍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노란 부적들이 공중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내 바로 뒤, 정말 바로 뒤에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얼굴을 정확히 기억한다. 피부는 물에 오래 담가둔 것처럼 흐물흐물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다. 입가 주변은 검게 그을린 것처럼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이상할 정도로 흐렸다. 근데 제일 이상했던 건 표정이었다. 웃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 얼굴이 내 얼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쿵! 의자가 쓰러지고 컵라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 순간 다시 불이 켜졌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살아났다.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경비실 안에는 나와 박 반장 둘뿐이었다. 하지만 냄새는 남아 있었다. 타는 냄새. 아주 진하게.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만 헐떴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박 반장은 급하게 바닥에 떨어진 부적들을 주워 담았다. 그 사람 얼굴은 거의 울기 직전 같았다. 봤냐? 나는 대답도 못했다. 목소리가 안 나왔다. 박 반장이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오늘 끝나면 집 가. 저게 뭐예요? 묻지 마.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끊었다. 그래서 묻지 말라고. 박 반장은 갑자기 화를 냈다. 처음 보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화가 나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다. 그날 새벽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은 계속 비가 왔다. 경비실 천장 환풍기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고 복도 끝에서는 가끔 철문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끼익. 누가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다 닫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새벽 5시쯤 되자 동이 트기 시작했다. 비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나는 그제야 겨우 숨이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아침 근무자들이 하나둘 출근했는데 이상하게도 다들 우리 얼굴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특히 청소 담당 아주머니 한 분이 내 목덜미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멈췄다. 어머, 나는 무심코 물었다.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는 바로 대답 안 했다. 대신 박 반장을 슬쩍 쳐다봤다. 그 사람 표정이 또 굳었다. 태준 씨, 박 반장이 낮게 말했다. 목 뒤 보여줘봐. 나는 괜히 소름이 돋았다. 휴대폰 전면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목덜미에 손자국이 있었다. 검붉은 손자국. 손가락 5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마치 누가 젖은 손으로 3개 움켜쥔 것처럼. 나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이게 뭐예요? 아무도 대답 안 했다. 청소 아주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또 시작됐네. 그 말이 너무 섬뜩했다. 또, 그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 남았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란 뜻 같았다. 나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 원룸에 들어오자마자 문부터 잠갔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손자국은 그대로였다. 심지어 더 진해진 것 같았다. 뜨거운 물로 씻어도 안 지워졌다. 비누칠을 해도 그대로였다. 나는 점점 숨이 가빠졌다. 어젯밤부터 계속 이상한 일만 벌어지고 있었다. 귀신. 그 단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원래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본 건 뭐였을까? 분명히 봤다. 차가운 숨결도 느꼈다. 손도 느꼈다. 나는 억지로 고개를 저었다. 피곤해서 환각 본 거라고 생각하려 했다. 며칠 밤새며 일했고 스트레스도 심했다. 사람은 극한 상태가 되면 헛것도 본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단 말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다. 철컥, 철컥.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핸드폰을 봤다. 오후 3시였다. 분명 낮인데도 집안은 어둑했다. 비 때문인지 창밖도 흐렸다. 철컥, 철컥. 다시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문 바로 밖에서. 하.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천천히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도어락 화면을 봤다. 누가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삑, 삑, 삑. 잘못된 번호를 반복해서 누르는 소리. 근데 이상했다. 숫자 누르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 마치 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씩 더듬는 것처럼.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다. 내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른다. 가족도 없다. 여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삑, 삑, 삑.
그 느린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나는 숨도 못 쉬고 문을 바라봤다. 그러다 갑자기 삑! 정상 입력 소리가 났다. 도어락 초록불이 켜졌다. 철컥 문 잠금이 풀렸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현관문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철컥 문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나는 그 순간 숨 쉬는 것도 잊었다. 분명 체인은 걸어놨다. 문이 완전히 열리진 못하고 중간에서 멈췄다. 하지만 그 좁은 틈 사이로 복도 불빛이 길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 젖은 머리카락 끝이 보였다. 나는 심장이 그로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체인 때문에 문은 더 안 열리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천천히 밀고 있었다. 끽! 체인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목 안쪽이 말라붙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추워. 여자 목소리였다. 쉰 목소리. 화장장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나는 그대로 굳었다. 문틈 아래로 검은 물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빗물처럼 보였지만 냄새가 달랐다. 타는 냄새, 비린내, 그리고 오래된 화장실 배수구 같은 썩은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여자는 계속 문을 밀었다. 철커덕, 철커덕, 체인이 버티는 소리. 그러다가 갑자기 뚝!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숨소리도 사라졌다. 복도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다. 나는 몇 초 동안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공포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확인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들여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끝없이 긴 아파트 복도에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려 했다. 그 순간 문 바로 아래에서 눈 하나가 나를 올려다봤다. 새하얀 눈, 동공이 거의 안 보이는 흐린 눈동자. 여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문틈 아래로 나를 보고 있었다. 입이 벌어져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비명도 못 질렀다. 몸이 굳었다. 그 순간 체인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 전체가 흔들렸다. 여자가 밖에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열어줘. 쾅! 추워. 쾅! 안에 있잖아. 나는 바닥을 기어가듯 뒤로 물러났다. 숨이 안 쉬어졌다. 손끝 감각이 사라졌다.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나 봤잖아. 쿵! 문이 크게 흔들렸다. 체인이 끊어질 것 같았다. 나는 정신없이 휴대폰을 찾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박 반장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다. 쿵! 그리고 갑자기 뚝! 멈췄다.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박 반장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거의 울면서 말했다. 지금 집 앞에 그 여자가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 반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 열지 마. 뭐예요 저게 대체. 절대 쳐다보지도 마. 그 순간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철벅, 철벅, 젖은 발소리. 박 반장 쪽에서도 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웃었다. 키득. 전화 너머로. 나는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다. 반장님. 대답이 없었다. 대신 숨소리만 들렸다.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 그러더니 갑자기 박 반장이 소리쳤다. 태준 씨 지금 당장 뚝! 전화가 끊겼다. 동시에 집안 불이 나갔다. 퍽! 암흑.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박 빗소리도 전부 사라진 것 같다. 정적. 완벽한 정적. 나는 숨도 못 쉬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들렸다. 철벅, 철벅. 집 안에서 누군가 젖은 발로 걸어다니는 소리.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분명 현관문은 안 열렸다. 근데 소리는 안쪽에서 들리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 바닥을 끄는 발소리. 철벅, 철벅. 그리고 툭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참고 있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킬 것 같았다. 문 아래 틈 사이로 검은 물이 번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천천히,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들렸다. 문 바로 앞에서. 왜 혼자 있어? 쉰 여자 목소리.
아주 가까웠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공포가 너무 커지면 사람이 비명도 못 지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저 몸 안쪽이 차갑게 굳는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다. 철커덕, 철커덕, 잠겨 있는 걸 확인하듯. 그리고 여자가 낮게 웃었다. 여기 냄새나. 그 순간 갑자기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삑! 멀리서 경찰차 지나가는 소리. 동시에 집안 불이 다시 켜졌다. 탁! 나는 반사적으로 문 아래를 봤다. 검은 물이 사라져 있었다. 발소리도 없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몇 분 동안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방문을 열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현관문도 그대로 잠겨 있었다. 체인도 걸린 상태였다. 근데 바닥에는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맨발 자국. 현관에서 시작해서 내 방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발자국 옆에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떨어져 있었다. 젖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환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다. 냄새도 맡았다. 소리도 들었다. 발자국도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다시 화장장으로 갔다.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다. 박 반장을 만나야 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들어야 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화장장 건물은 밤이 되자 더 음산해 보였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 빗물이 희게 흔들렸다. 나는 급하게 경비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안은 비어 있었다. 불도 꺼져 있었다. 반장님, 대답은 없었다. 이상했다. 근무 시간인데 사람이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무전기 잡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취직. 3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맨 끝. 3번. 화장로 방향 비상등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취직. 내려와.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복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박 반장인 줄 알았다. 키도 비슷했고 작업복 같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무릎을 거의 굽히지 않은 채 질질 끌듯 걸어왔다. 철벅, 철벅, 젖은 발소리. 붉은 비상등이 깜빡일 때마다 모습이 끊겨 보였다.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보였다가.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비상등이 다시 켜진 순간 그 얼굴이 보였다. 박 반장이 아니었다. 그 여자였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한쪽 입가가 찢어진 것처럼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피부는 누렇게 불어 있었고 목 주변은 검게 탄 흔적처럼 얼룩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웃고 있지 않았다.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여자가 멈춰섰다. 복도 중간, 붉은 불빛 아래,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흐린 눈동자가 정확히 나를 바라봤다. 왜 왔어? 목이 갈라진 듯한 신목소리.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 거칠게 팔을 잡아당겼다. 미쳤어? 박 반장이었다. 나는 그대로 끌려가듯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박 반장이 급하게 문 잠금 장치를 걸었다. 철컥, 철컥. 그 사람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왜 왔어? 나는 정신없이 말했다. 반장님 집에도 왔어요. 문 열려고 했다고요. 박 반장 표정이 굳었다. 잠깐 아무 말도 못하더니 힘 빠진 듯 의자에 털썩 앉았다. 젠장. 나는 그 사람 앞에 섰다. 대체 저게 뭐예요?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박 반장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손떨림이 심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이수민이라고 있었어. 누구요? 10년 전에 여기서 일하던 직원.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박복도에서는 여전히 젖은 발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철벅, 철벅, 천천히 경비실 주변을 맴도는 소리. 박 반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야간 담당이었어. 26살. 그 사람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말을 이어갔다. 조용한 애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무슨 소리요? 화장 끝난 사람들이 자꾸 따라온다고. 나는 숨을 삼켰다. 박 반장이 쓴 웃음을 지었다. 다들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지. 형광등이 지직거렸다. 밖에서 무전기 잡음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다. 취직, 추워. 나는 소름이 돋았다. 박 반장은 계속 말했다.
근데 걔가 어느 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번 화장로에서 누가 자꾸 문 두드린다고. 순간 복도 밖에서 쿵 무언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움찔했다. 박 반장은 아무 반응도 안 했다. 이미 익숙한 사람처럼. 그날도 비 왔어. 그 사람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새벽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거든. 나는 침을 삼켰다. 다 뛰어갔는데 3번 화장로에서 불이 난 거야. 사고였어요. 박 반장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상했어. 그 사람 눈빛이 흔들렸다. 화장로는 밖에서 잠그는 구조거든.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근데 박 반장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수민이는 안에서 발견됐어. 경비실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느낌이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은 잠겨 있었고. 박 반장이 입술을 깨물었다. 안에서는 계속 문 긁은 자국이 나왔어.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뜨거운 화장로 안 캄캄한 공간, 누군가 안에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 손톱이 벗겨질 때까지 긁는 모습.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범인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게 아니라 박 반장이 나를 봤다. 아무도 없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철커덕 경비실 문고리가 움직였다. 우리는 동시에 문 쪽을 봤다. 철커덕 천천히 누군가 밖에서 문고리를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반장님. 박 반장 얼굴이 굳었다. 문 열어줘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목소리, 그 여자였다. 근데 이번엔 이상하게 또렷했다. 사람 목소리처럼. 추워요. 철커덕. 문고리가 다시 돌아갔다. 나 아직 안 끝났는데. 박 반장이 벌떡 일어나 내 입을 막았다. 말하지 마. 아주 낮은 목소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 아래 틈으로 검은 물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냄새. 탄 냄새가 확 올라왔다. 마치 바로 옆에서 머리카락 태우는 냄새 같았다. 나는 헛구역질했다. 밖에서 여자가 웃었다. 키득. 봤잖아. 철커덕. 왜 모른 척해. 갑자기 경비실 무전기의 선기에서 잡음이 터졌다. 치직. 그러더니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반장님? 우리는 동시에 무전기를 봤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지하실 확인 좀 해주세요. 박 반장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안 되는데. 나는 물었다. 왜요? 그 사람이 대답 대신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누구신미 정정적. 그러더니 다시 잡음이 흘렀다. 치지직. 거기 있잖아요. 남자 목소리가 아주 낮게 변했다. 불 안 꺼졌어요. 순간 화장장 전체 전등이 꺼졌다. 퍽! 완전한 암흑. 동시에 복도 전체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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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다. 복도를 미친 듯이 뛰는 발소리. 철벅철벅철벅. 그리고 경비실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정적. 나는 숨을 참고 있었다. 그때 문 반대편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 혼자 있었어. 여자 목소리. 울고 있었다. 아무도 안 열어줬어. 순간 박 반장이 눈을 감았다. 그 사람 얼굴이 무너지는 게 보였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쾅! 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동시에 여자의 비명 소리가 터졌다. 귀 찢어질 듯한 비명. 왜 이제 와? 나는 그대로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문 아래 틈으로 검은 물이 폭포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 물 사이로 검게 탄 손가락들이 천천히 안쪽으로 기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검게 탄 손가락들이 문 아래 틈 사이로 꿈틀거리며 들어왔다. 마치 물속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피부가 흐물흐물했다. 손톱은 절반 이상 뜯겨 있었고 손끝마다 시커먼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대로 뒤로 기어갔다. 숨이 막혔다. 손가락들은 바닥을 긁으며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드드득. 손톱 긁히는 소리. 그 소리가 사람 미치게 만들 정도로 소름 끼쳤다. 박 반장이 욕을 내뱉으며 책상 위 부적들을 집어들었다. 뒤로 가. 그 사람이 부적을 문 쪽으로 던졌다. 착! 순간 형광빛 같은 게 번쩍이는 느낌이 들었다. 문 아래로 들어오던 손가락들이 갑자기 움찔 멈췄다. 그리고 여자 비명 소리가 터졌다. 악! 귀 안쪽을 찢는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귀를 막았다. 경비실 창문이 덜컹거렸다.
형광등은 꺼진 상태인데도 천장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툭! 문 아래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새까맣게 탄 손가락. 그게 바닥에서 경련하듯 꿈틀거렸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박 반장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 나가야 돼. 어디로요? 지하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미쳤어요? 저 아래 가자고요? 박 반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안 끝내면 계속 따라온다. 밖에서는 여전히 여자가 울고 있었다. 뜻은 문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 뜨거워. 문 열어줘.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갑자기 웃음으로 바뀌었다. 키득, 키득키득. 나는 소름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박 반장은 벽장 안에서 손전등 하나를 꺼냈다. 빛이 약했다. 배터리도 거의 된 것처럼 깜빡거렸다. 따라와. 그 사람은 경비실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다. 끼익. 복도는 완전히 어두웠다. 비상등만 붉게 깜빡였다. 그리고 파닥. 검은 물이 복도 끝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젖은 몸을 끌고 지나간 흔적 같았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박 반장이 나를 돌아봤다. 태준 씨, 예. 지금부터 절대 혼자 떨어지지 마.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다. 우리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철벅. 신발 밑창이 검은 물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다. 냄새가 심해졌다. 탄 냄새, 고기 익는 냄새, 그리고 오래된 재 냄새. 나는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참았다. 복도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화장장 개관식 사진, 직원 단체 사진. 근데 손전등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게 보였다. 사진 속 사람들 얼굴이 조금씩 번져 있었다. 특히 여자 직원들 얼굴. 검은 얼룩처럼 흐려져 있었다. 나는 일부러 안 보려고 시선을 돌렸다. 그때 철벅. 복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철벅, 철벅.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나는 숨을 삼켰다. 반장님, 박 반장이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뛰지 마. 뒤에, 알아.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우리는 속도를 조금 높였다. 근데 뒤 발소리도 빨라졌다. 철벅, 철벅, 철벅.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후회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근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더 서 있었다. 형체가 흐릿한 검은 사람들. 남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다. 전부 고개를 숙인 채 젖은 몸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전부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나는 다리가 풀릴 뻔했다. 저게 뭐예요? 박 반장이 이를 악물었다. 따라온 거야. 뭐가요? 그 사람은 대답 안 했다. 대신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빨리! 우리는 계단 쪽으로 뛰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갑자기 많아졌다. 철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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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벅. 수십 명이 동시에 뛰는 소리. 나는 공포 때문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계단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지하실 입구 철문이 보였다. 녹슨 문, 문 위에 페이드된 글씨가 붙어 있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박 반장이 급하게 열쇠를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놓쳤다. 그 사이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철벅 철벅 철벅. 그리고 누군가 웃었다. 바로 등 뒤에서. 키득. 나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철컥. 드디어 문이 열렸다.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박 반장이 급하게 문을 닫았다. 쾅! 동시에 밖에서 무언가 문에 들이받았다. 쿵! 철문 전체가 흔들렸다. 나는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지하실 안은 어둡고 눅눅했다. 곰팡이 냄새와 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천장 배관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톡! 톡! 박 반장은 손전등을 들고 안쪽으로 걸어갔다. 여기야. 나는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다. 지하실 끝에는 작은 보관실 하나가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쪽 벽에는 오래된 캐비닛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바닥 한가운데 새까맣게 탄 자국이 있었다. 마치 큰 불이 났던 흔적처럼.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불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 살려달라고 우는 목소리. 나는 급하게 눈을 감았다. 박 반장이 낮게 말했다. 여기가 처음 발견된 장소야. 뭐요? 수민이. 나는 소름이 돋았다. 화장로 안이 아니라 박 반장이 힘없이 웃었다. 여기서 죽었어. 순간 지하실 천장에서 쿵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위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보관실 안쪽 어둠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철벅, 철벅.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 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건 박 반장이었다. 아니, 박 반장 얼굴을 한 무언가였다. 온몸이 시커멓게 타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채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쉰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제 왔어? 그건 분명 박 반장 얼굴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피부는 녹아내린 초처럼 검게 들러붙어 있었고 눈은 새하얗게 흐려져 있었다. 입은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있었는데도 웃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박 반장은 내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손전등 불빛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박 반장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사람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숨이 나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 괴물이 고개를 기울였다. 뼈 꺾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천천히 우두둑 그리고 웃었다. 이제 기억나? 신 여자 목소리였다. 하지만 입모양은 박 반장이었다. 나는 머릿속이 뒤엉키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다. 근데 박 반장은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 사람이 한 발 뒤로 물러났다. 태준 씨,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 괴물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철벅, 철벅. 바닥에 검은 물이 번졌다. 탄 냄새가 확 올라왔다. 눈이 따갑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고 그게 웃으며 말했다. 반장님, 입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졌다. 왜 문 안 열어줬어? 순간 박 반장이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봤다. 죄책감. 그 감정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 괴물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 안에서 계속 두드렸잖아. 쿵. 천장 위에서 또 소리가 났다. 누군가 끌려다니는 것 같은 소리. 살려달라고 했잖아. 박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몰랐어. 괴물이 웃음을 멈췄다. 순간 지하실 공기가 확 차가워졌다. 거짓말. 그 목소리가 변했다. 아까 그 여자 목소리와 여러 사람 목소리가 동시에 섞여 들렸다. 들었잖아. 철벅. 괴물이 갑자기 눈앞까지 다가왔다. 너무 빨랐다. 박 반장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괴물은 그 사람 얼굴 바로 앞에서 속삭였다. 그날 도망갔잖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깨달았다. 박 반장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거다. 그리고 누군가를 두고 도망쳤다. 박 반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안 열렸어. 근데 왜 끝까지 안 있었어? 나도 죽을 것 같아서. 괴물이 웃었다. 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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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득. 그 웃음소리 사이로 다른 사람들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나는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지하실 불이 번쩍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다. 탁, 탁. 그 짧은 빛 사이로 보였다. 보관실 벽 구석마다 사람들이 서 있었다. 젖은 사람들, 탄 사람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숨을 못 쉬었다. 불이 다시 깜빡였다. 사라졌다. 다시 켜졌다. 이번엔 더 가까워져 있었다. 그들은 조금씩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철벅, 철벅, 철벅. 발소리가 지하실 전체를 채웠다. 박 반장이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다. 도망가. 모여. 지금 당장 뛰어. 그 순간 괴물이 비명을 질렀다. 가지마. 동시에 지하실 문이 쾅 닫혔다. 철문이 저절로 잠기는 소리. 철커덕. 나는 공포 때문에 몸이 굳었다. 사방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하, 하. 젖은 숨소리. 사람 수십 명이 동시에 숨 쉬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검게 탄 손, 젖은 손, 손톱 벗겨진 손. 그 손들이 벽 틈과 캐비닛 사이에서 천천히 기어 나왔다. 나는 거의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박 반장이 소리쳤다. 태준 씨, 눈 감아. 하지만 늦었다. 손 하나가 내 발목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순간 머릿속으로 이상한 장면이 밀려 들어왔다. 불, 새빨간 불, 그리고 좁은 공간. 누군가 안에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쾅! 쾅! 살려주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 울면서 비명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박 반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 모습.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비명이 들리는데도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반장님, 여자가 울부짖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그 순간 뒤쪽에서 폭발 소리가 났다. 펑! 불길이 확 번졌다. 박 반장은 겁먹은 얼굴로 뒤돌아 뛰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는 계속 손톱 긁는 소리가 났다. 드드득, 드드득. 여자가 마지막까지 문을 긁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다. 손이 떨어져 나갔다. 정신이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괴물은 울고 있었다. 아니, 웃으면서 울고 있었다. 검은 눈물 같은 게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도 도망갈 거야? 그 말이 이번엔 나한테 향했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무서웠다. 정말 미칠 만큼 무서웠다. 근데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 그리고 죄책감. 수민이라는 여자는 혼자 죽었다. 아무도 끝까지 남지 않았다. 그 사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박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괴물이 움직임을 멈췄다. 지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박 반장은 울고 있었다. 그날 무서웠어. 그 사람이 숨을 떨구며 말했다. 나도 죽을까봐. 괴물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 그 순간 지하실 천장에서 엄청난 소리가 터졌다. 쾅! 배관이 터지며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비명 소리들이 동시에 울렸다. 수십 명 목소리. 뜨거워! 살려줘! 문 열어! 괴물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검은 물이 바닥에서 폭발하듯 솟구쳤다. 불이 다시 깜빡였다. 그리고 그 찰나 나는 보았다. 보관실 맨 안쪽 벽. 새까맣게 탄 벽면 위에 손톱으로 긁힌 글씨가 있었다. 문 열어줘 그 아래 더 작은 글씨. 아직 안 끝났어.